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는 수년 전부터 포항 하수처리장이 용량 부족으로 정상 가동이 어렵다며 480억 원대의 생물 반응조를 증설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시의회는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예산 낭비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최근 이 논란의 사업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고의적인 부실 가동과 포항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색 처리 공법을 도입해 가동을 시작한 포항 하수처리장. 하지만 가동한 지 10년도 안 된 2015년부터 유기물 분해물질인 총질소의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6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인 포항하수처리장 측은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해 미생물의 처리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480억 원 규모의 생물 반응조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항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등은 하수처리장 관내 인구와 상수도 사용량 등을 감안하면 시설 용량 부족이란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는 건 사업자의 배만 불려준다며 반대했습니다. 이후 포항 지진 등으로 잠잠했던 생물 반응조 증설 논란은 최근 포항시의 사업 적격성 판단으로 재점화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했고 포항 하수처리장이 기준치를 초과해 총질소를 방류한 건 고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색 공법에서는 미생물 농도가 관건인데 포항 하수처리장의 미생물 농도는 리터당 1600mg 수준으로 설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생물을 1,500으로 운영했다는 자체는 이미 처리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고 더 올리면 처리가 되니까 일부러 낮춰서 초과시켰습니다. 왜? 증설 사업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미생물의 활동이 저조한 겨울철에 다른 계절보다 미생물 농도를 오히려 더 낮춘 건 명백히 고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4,200씩 이렇게 올려서 2019년도에도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1,500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제가 아는 박사님 4분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야기가 이거는 범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항시가 논란이 있는 생물 반응조 증설 사업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앞서 미생물 농도를 높이고 전체 유입 하수량을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생물 농도를 높여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반응조를 이제 키우는 방향. 그냥 생물 반응조만 덥수하고 나서 2차 침전이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사회단체들도 포항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집행부가 전혀 설명을 안 되고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이 이만큼 나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자체가. 포항시는 생물 반응조 증설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진행 중으로 여러 공공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일관되게 제시됐고 고의적인 부실 가동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을 세계적인 수소 연료 전지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2,400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 산단 일대에 연료전지 인증센터와 국산화 실증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스택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과 전기에너지를 얻는 핵심 장치인데 포항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에선 이런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포항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포항 테크노파크에 모여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산 퓨얼셀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 포스텍은 연료전지 연구개발 인력 육성, 포항 테크노파크는 연료전지 인증센터 운영,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료전지 성능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증 분야에서 많은 우리 업체들이 발전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구체적으로는 신재생 연료 에너지 이런 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2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포항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는 인재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집적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수소 사회로 가는 그의 첫걸음이 우리 포항에서 일어난다. 수소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들어설 계획인데 이미 24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부품 산업, 또 완성품 산업 이런 것들이 포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 이런 부분에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이 수소경제 활성화이고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이 포항에서 진행 중인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실증 사업입니다. 철강에 이어서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산업이 포항을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가 침체된 불국사 숙박단지 일대에 조명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등 이른바 분리단길 조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경주 불국사 숙박단지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지진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거나 팔려고 내놓은 숙박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침체된 불국사 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불국사 숙박단지에 올해 안에 6억 원을 들여 조명 테마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에 전통 연등과 빛 조형물 등을 올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동계 훈련단을 위해 58억 원을 들여 스포츠센터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이 스포츠센터는 연인원 1,500여 명에 이르는 태권도 훈련단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벽화를 그렸는데 점차 유스 호스텔로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곳에 생활용품 갤러리와 화방 공방 등이 최근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7개로 늘어난 점입니다. 황리단길은 포화 상태고요. 여기는 불국사도 가까이 있고 석가람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조용하고 새도 엄청 사요. 하지만 황리단길처럼 이른바 분리단길로 성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단지를 살리겠다는 업주들의 절박함과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고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놀이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져야 합니다. 실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커플을 상대로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시장을 노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려면 명상 체험 등 불국사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달 말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군 소성리에 정부가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하면서 주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는데요.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기습적인 장비 수송 작전이 있었던 지난달 29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과 진입로를 확보하려는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국방부는 교체용 요격 미사일과 사드 관련 전자장비, 장병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에 동원된 경찰 병력은 3,700여 명, 반대 주민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5명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심야에 예고 없이 이뤄졌고 저지하는 주민을 장시간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과도한 진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전날 밤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을 막고 통행을 제한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들이 보는 바로 그 군납발 앞에서 담요를 둘러쓰고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지 않느냐. 남성 경찰들 보는 앞에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집회 참가자의 안전대책 매뉴얼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국가폭력 낱낱이 조사하라. 인권 침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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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주민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했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이동 제한은 불가피했지만 반대 방향 출입은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고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부터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주 풍기읍의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돼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이 일로 상수도 취수가 중단됐는데 주민들은 철저한 조사와 농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6시쯤 영주시 풍기읍 백리. 마을 하천을 따라 검은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검은 물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 양돈장이 나오고 대지 분뇨를 모아둔 저장시설 배출구에서 분뇨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쫙 삭함이 한없이 흘러내려왔어요. 우리 동민들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뭐 관공서도 연락하고.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양돈 농가가 하천 등을 정비했지만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양은 수십 톤. 양돈장 관계자는 수년 동안 멀쩡하던 분뇨 배출 밸브가 망가진 것으로 봐 누군가 고의로 유출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 8m 거리를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돈사로 35년째 악취 등의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또 사고가 났거든요. 이렇게 나면 또 다음번에 또 더 크게 날 수도 있거든. 저희는 그래서 동네 차원에서 절대 입식 반대입니다. 여기서 유출된 분뇨는 풍기읍민의 식수원인 남원천 상수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풍기읍 상수원 가동이 사흘째 중단되면서 영주시는 임시로 가흥치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풍기 정수 치수원을 차단을 했습니다. 바로 생년배수지에서 풍기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주시는 양동장 분뇨 유출 원인 조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 환경청은 몇 해 전부터 안동댐에서 발생한 외가리 떼죽음의 원인이 자연 폐쇄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내놨었죠. 지역 환경단체는 올해도 외가리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외가리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말 지역 환경단체가 안동시 오천리에 철새 군락지에서 수거한 폐사체입니다. 낙동강 산하환경보존회는 올해도 안동댐 상류의 외가리 폐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환경부에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환경청이 안동댐 외가리의 죽음이 집단 밀집과 개체 간 경쟁으로 인한 자연 폐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새들이 전혀 죽지 않는데 우리 안동 지역에만 하루에 10마리씩 죽어나갑니다. 약 한 4년에 3,000마리 이상. 환경청은 당시 안동댐 외가리의 사체에서 수온이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검출됐지만 폐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며 상류의 영풍 석포재련소를 원인으로 지목한 환경단체의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1년간 조사한 폐사체는 11개체가 전부입니다. 환경단체는 인근 군락지와 비교해서도 안동댐 외가리의 폐사율이 유독 높고 지속적이라며 환경부가 해외 연구소 등 제3의 기관에 재의뢰해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동댐 외가리에 대한 환경부 조사는 2017년, 18년에 이어 세 번째.
속 시원한 원인 규명과 보존 대책이 빠진 반복되는 면죄부식 조사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개월간 운영이 중단됐던 포항의 주요 체육시설이 22일부터 개장합니다. 문을 여는 시설은 포항 수영장과 여성 문화관 수영장, 장량 국민체육센터로 강습 프로그램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으며 입장객 수는 제한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어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7개 기업과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7개 입주 기업은 164억 원을 투자해 133개의 신규 일자리가 기대되는데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은 2차 전지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에 5만여 명이 참여해 94.8%가 반대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제까지 이번 투표에 울산 북구 주민 중 28.8%인 5만 47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4.8%인 4만 7,829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탈핵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시행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탈핵단체는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에 울산 시민 102만 명이 사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 의견을 배제하고 맥스터 건설을 추진하는 데 반대해 이번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매장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매장 문화재가 있을 만한 곳에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표본 시굴 조사에 대해서도 전면 국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학술 발굴 현장을 공개해 열린 교육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회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